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오르는 맛있는 주식을 찾는 종목 투자의 맛.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이번 주를 정리해 나가면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1%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앞서서 또 손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차익 실현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듯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발 다양한 파생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AI발 다양한 테마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좀 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주에 바라볼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나도 이번 주 시장이 좀 끝나고 다음 주를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공략해드릴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공략주도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종목들 보시는 것처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에 그리고 업황과 모멘텀이 좀 개선됐을 때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두 가지의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시는 것처럼 또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의 상승으로 나와주면서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39%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생방송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직접 오픈을 드렸고 이 종목의 투자 전략 저희 전문가님과 세워가시면서 39%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했던 L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로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저희 방송에서 12%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이라든지 전선 관련주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테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듯 우리가 5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제공했던 종목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4일 날 똑같은 날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미코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에서 단기간에 상승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24%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5월 24일 날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모두 상승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두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나도 생방송 공략주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날 공략했던 종목인데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단기간에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엔비디아발 다양한 테마가 나오고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엔비디아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 오늘 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는 또 테마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증시가 현재 이러한 테마들이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기에도 좀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었고 화장품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5월 10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화장품 수요가 증가를 하고 매출이나 수요가 증가를 할 때 그리고 방한하는 여행객들의 수가 증가를 할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으로 저희가 56%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 언급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목명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보내주셔야지 오늘의 종목명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을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26일 날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20% 넘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이시스 메디칼 이 종목도 피부 미용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강한 상승률 나와줬죠. 48%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정말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88%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투자 전략 도와드리면서 88% 넘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를 저희가 공략 직후에 2월 16일부터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지고 갔다면 누적 수익률이 153%나 되는 정말 좀 빠르게 여러분들께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종목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안전하게 또 가져올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나 아직까지 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과 업황이 좀 개선된 종목들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이렇게 또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K식품 관련주입니다. K식품 관련주, 푸드 관련주들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승이 나와준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이렇게 좀 상승이 이미 나와준 종목들 말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K식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좀 이렇게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여행객들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수출적으로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발 다양한 종목들 파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또 현재 구간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한 종목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요. 두 가지 종목명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저희에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의 종목명 바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두 가지 종목 더욱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르는 맛있는 주식을 찾는 종목 투자의 맛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고요. 오늘도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업황과 모멘텀이 개선됐을 때 테마적으로 부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준틴스 데이로 전날 휴장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상승 랠리로 그동안에 좀 피로감이 쌓였고 그러한 피로감이 차익 실현으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계속 시총 1위를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또 증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좀 강한 섹터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장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오늘은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8%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 개인과 외국인이 좀 담아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는 있는데 지금 앞서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테마는 아닌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또 듭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고성장으로 쭉 이어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담아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있는 현재 구간에서도 좋은 테마지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로 오늘 구성해서 오늘 두 가지의 공략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공략주 살펴주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로 한번 수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공략주 K푸드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좀 해외 수출 그리고 K푸드의 좀 영향력이 크게 보여지는 한 해가 됐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뭐 K팝이라든지 K문화 그리고 K푸드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나라의 좀 다양한 영향력이 증시에도 미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K푸드 식품 관련주들이 좀 그동안의 수출에 대한 호재 그리고 수요에 대한 호재까지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줬던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듯 정말 식품이 이 정도로 테마가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이 뭐 이렇게 그냥 기대감 없이 올라주는 것이 아니라 급등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정말적으로 개선이 됐고 수출적으로도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품에 대한 강세가 움직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테마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주 중에서 잘 수출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한 여행객 수요 증가로 이 K식품에 대한 관심 높아졌죠. 보시는 것처럼 2023년보다 지금 훨씬 더 앞서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프가 보여지듯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행객의 수요도 증가를 했지만 이 해외 수출 그리고 K 영향력이 미쳐지면서 다양하게 푸드까지 뻗어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료주들은 사실 막 날아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삼양식품에 이어서 수출 2위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좀 큰 대기업인데 이런 주가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담아왔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으로 K식품의 수출도 정말 증가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뭐 이러한 김치, 포도, 라면, 과자류, 음료 그리고 쌀 가공식품까지 정말 많은 식품에서 수출도가 증가를 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아시아, 인도, 중국까지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K식품에 대한 수요도도 증가를 했지만 관심도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 여행 가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한글이 많이 쓰여 있고 뭐 한국 식당도 많이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K 열풍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꾸준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좀 몸소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또 주가에서도 바라봤듯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K푸드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진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많은 해외에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수출 2위를 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미국 및 인도까지 뻗어져 나가면서 독보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식품도 있고 현재 뜨고 있는 1위 제가 기업이라고 할 만큼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미국과 인도 시장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좀 힘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현지
새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좀 올랐었거든요. 이렇듯 이 종목 역시나 인도 시장을 좀 두드리고 있다. 그만큼 수출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인도 성장성을 좀 본다면 정말 그래프가 쭉 뻗어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지금 수출적으로 정말 개선이 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푸드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성장성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의 공략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 언급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종목명 궁금해요.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해외 진출 현황도 살펴봤는데 이 기업의 그 국가별 매출 비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잘 팔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 시장이 너무 큽니다. 베트남 시장 크고 그리고 중국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요.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 매출은 4년 만에 5배나 성장을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문을 두드린다고 하자 정말 급상승을 했듯이 이 기업 역시나 인도 매출이 증가하자 한 4년 만에 5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년 만에 51배네요. 제가 51배 성장을 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현지화의 달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자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정말 많은 식품이 있는데 이러한 식품을 좀 현지화로 해서 현지 맛이라든지 현지 이름이라든지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이나 이러한 좀 식품 같은 거를 좀 가미해서 이 현지화의 달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현지에서 잘 팔려나가고 해외 비중이 정말 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도 변경하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장지로 변경하기도 하면서 팔아나가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입맛에 좀 소비자에 살려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현지화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액만 전년 대비 120억 원 가량이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역시나 좀 사실 우리나라 과자가 인도에서 잘 팔릴까 이러한 생각도 하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과자가 인도에서 팔릴 때는 좀 너무나 비싸거나 좀 보편화가 되지 좀 어렵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매출 4년 만에 51배나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매출 추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듯 우리가 또 6년 차, 7년 차, 8년 차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좋은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푸드, 식품 관련주 중에서 좀 빠르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이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고성장으로 쭉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다. 수출 2위, 세계 수출 2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K팝을 시작으로 K팝 그리고 K드라마, K영화까지 섭렵해 나가면서 정말 일상에 담겨져 있던 이 K푸드까지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렇듯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가 좀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나도 궁금해요,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50분 전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있어요.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동사의 베트남 및 인도 진출에 대한 매출 추이도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주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주를 인수를 해서 좀 급락이 크게 좀 떨어졌는데 이유가 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두루 갖춘 종목이거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좀 흑자 전환을 하기 좀 어렵은데 이 바이오주를 인수했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던 기업입니다. 24년도에.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졌고 수출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종목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현재 좀 이렇게 좀 빛을 발하고 있는 테마를 가진 바이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인수가 좀 급락이 아닌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K푸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된 이렇게 좀 급락 이후에 좀 박스권에 탈환을 하다가 지금 현재 좀 탈환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매출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일간 35%나 하락한 이 급락이 이어진 이후에 전고점 상단을 좀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개인과 기관은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좀 팔아나가고 있는데 기관과 개인의 수급이 좀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담아가야 되는 K푸드 관련주다라고 체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듯 뭐 K화장품에 이어서 K푸드 열풍으로 음식료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면, 김, 냉동김밥, 냉동식품, 김치, 뭐 대장주에서 주변주까지 더없이 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업만은 바이오주의 인수로 인해서 좀 급락을 보이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상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소외된 아이가 이 기업입니다. 그렇듯 제가 오늘 식품 관련해서 한 종목을 담아 온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먼저 해외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까지 수출 시장을 확대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듯 국내에서 세계 수출 2위를 다지고 있는 식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졌지만 높은 수익성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가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꾸준한 매출과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아직까지 좀 지하실에 배제가 되어 있는 아직까지 기대감만큼 못 미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지화의 달인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중국화를 해서 현재 좀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인도 시장, 미국 시장, 뭐 다양한 시장에서 좀 현지화를 잘 마케팅이죠. 마케팅을 잘 뻗어나가면서 수출적으로도 양호한 호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가 정말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식품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제가 앞서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수출 1위를 다지고 있는 삼양
해상식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쭉 일어나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주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과 기관 사들이고 있다. 기관이 그만큼 많이 좀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공략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식품 관련주 제가 한 종목 담아왔고요. 이 종목 나도 종목명 궁금해요. 나도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의 공략주의 종목명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식품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두 번째 공략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르는 맛있는 주식을 찾는 종목 투자의 맛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업황과 모멘텀이 개선된 종목들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성장성과 업황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테마를 지닌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식품 관련주 가지고 왔죠. 이 식품 관련주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공략주 종목을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기 때문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은 다양한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로 수익으로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대두전자재료라는 종목 5월 31일 날 공략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단기간에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공략 직후에 39%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LS라는 종목 전력 설비 관련해서 오늘장에서도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저희 방송에서는 12% 수익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이 종목의 종목명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5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했던 미코라는 종목 수소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래일 만에 수익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24%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은 엔비디아 수요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나 12%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했던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첫 번째 종목이랑 약간 비슷한 선상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로 인해서 K화장품이라든지 K식품 이러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를 할 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결과 56%의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생방송 공략주로 다양한 수익률 함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우리가 좀 담아낼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전하게 수익으로 챙겨갈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식품 관련주로 한 종목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바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발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테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좀 이러한 증시 상황이 좀 해소를 못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앞으로 국내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현재 좀 디스카운트가 된 구간에 저평가가 된 구간에 담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라고 하던 찰나에 지금 AI 반도체발 다양한 종목들이 부각이 됐고 앞서 제가 수익률로 보여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랑해요 엔비디아라고 할 정도로 정말 훨훨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연도에만 그렇듯 신형 D램에 대한 유치전이 좀 활발 타오르고 있죠. 이 HBM이라든지 신형 D램으로 인해서 이러한 관련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GPU 출시라든지 대만과 협업하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뉴스에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AI 서버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LPDDR이라는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반도체 장비, 후공정, HBM, 온디바이스 AI까지 다양하게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PDDR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젠승황이 엔비디아 CEO죠. AI 서버에서는 이 제품이 정말 중요하다. AI 서버 시장에서는 이 제품이 정말 중요하고 자체 개발한 GPU에도 이 제품을 좀 연결하겠다라고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LPDDR에 좀 언급을 한 이러한 좀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LPDDR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빠르게 한 종목 담아왔습니다. LPDDR이란 저전력 DDR이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사물 인터넷 기기, 엣지, 디바이스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만큼 AI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확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디바이스 AI로 정말 많은 수혜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작동시킬 때 저전력이라든지 저용량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데 전력 소모를 줄이고 기기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다른 품종이나 소량 생산 기반의 이 고객 맞춤력 사용 구조를 좀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LPDDR로 온디바이스 AI까지 수혜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5G 기기에 탑재되는 LPDDR이라든지 이 대비가 30%나 높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도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받았는데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엔비디아발 좀 파생 테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런 LPDDR, 저전력 이런 소모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니치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싸고요. 성장력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메모리 회사는 진출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하기 조금은 애매한 니치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률이 좀 낮고 비교적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좀 두드리지 않는데 이 기업이 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듯 좀 틈새 시장을 좀 공격하고 있는 니치 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 메모리 시장이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조 원 정도 되는데 5%인 10조 규모를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5G 사물 인터넷 중 시장 기준 마이크론이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0%나 보유하고 있는 독과점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내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세계로 뻗어나갔을 때는 마이크론이 50% 점유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 5G 사물 인터넷 칩생육에도 이 저전력 메모리를 반도체 인증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과 이 기업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의 틈새 시장도 이뤄나갈 수 있지만 이 세계적으로도 니치 마켓을 좀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선단 공장의 전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정 내 점유율이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낮추고 비중은 높여나가고 있는 시장을 좀 열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선단 공정의 전환 과정에서도 기존의 레거시를 좀 적절히 섞어 나가면서 점유율을 좀 넓혀나가고 있는 시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레거시 낸드라든지 LPDDR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대장주로 움직여주고 있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LPDDR을 언급하면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선단 공정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점유율과 중요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LPDDR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져 나가고 있는데 매출 비중은 현재 12.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10% 수준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5%나 차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정말 높은 편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가장 높은 수익성을 딛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유일무이도 하지만 수익성이 정말 높고 제가 니치 마켓을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억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유럽의 자동차와도 거래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도 비중이 증가가 되고 있고 수출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두 번째 종목 온디바이스 AI 수혜도 봤지만 지금 엔비디아발 다양한 테마가 파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공략주도 종목명을 지금 현재 언급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해요, 나도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두 가지 종목 모두 종목명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50분 전까지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저전력, 그리고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펠립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반도체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낸드를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낸드를 제일 많이 팔고 있고 이 LPBBR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EU라든지 중국, 미국, 한국, 대만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시장인데 EU 시장이 굉장히 커요. 제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U 시장 굉장히 크고 3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시장은 34%, 미국은 13%, 한국은 11%, 대만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러한 파운드리 위탁 생산으로 계속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이러한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점유율을 보유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디램이라든지 이러한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해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기업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업 차트 한번 살펴보면 사실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중 바닥들을 좀 만든 후에 현재는 좀 횡보 구간에 놓였습니다. 횡보 구간에 놓였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아래 위 방향을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가 또 LPDDR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고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당히 단단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하방이 단단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좀 바닥 부분에서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계속 담아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금 개인이 사실 살짝 물려 있거든요. 그만큼 기관 매수세가 너무나도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 CEO가 지금 이 저전력 LPDDR의 발언으로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제법 모멘텀을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의외로 좀 조용하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비자 주도주 흐름에서도 좀 살짝 흐름을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좀 다음 주에는 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지금 현재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장에서는요,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너무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진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국내 시장은 테마가 빠지면 주가가 굉장히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테마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뭐 퀄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ARM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뻗어나가죠.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우리나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살펴주시면요. 젠승황 이 LPDDR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다시금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국내 유일무이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고 있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I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수혜를 받았다가 현재는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기업이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니치마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가격이 싸고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마켓을 가진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선동공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중에서도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유럽 시장의 진출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점유율을 보시다시피 유럽 시장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좀 국내 유일하게 솔루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이 알고 싶다, 투자 전략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K식품 관련주 가지고 왔죠. K식품 관련주 지금 현재 삼양식품 오늘장에서도 9%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은 삼양식품 세계 1위, 이 종목은 수출 2위를 다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주가가 너무나도 저평가, 너무나도 좀 슬픈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바이오 인수로 이렇게 급락이 이어져 나가다가 바닥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듯 우리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식품 관련주를 담아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공략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제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 언급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종목명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성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번 주 금요일에 두 가지 공략주로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